쏠쏠TV 구독자 여러분, 쏠쏠하게 재밌는 돈 이야기의 김지적입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살면서 돈 걱정 없는 사람은 없겠죠.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운영할지 걱정하겠죠. 티베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지. 사실 걱정해봤자 걱정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당신이 의자를 열심히 움직이지만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죠. 공부 스트레스가 있으면 공부하면 되고 돈도 마찬가지로 자기 형편에 따라 활용하면 됩니다. 이제 30년 벌어서 40년 쓰는 장수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적은 저금리와 이른 은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맥도날드 점포수보다 한국의 치킨집이 더 많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문과냐 이과냐 이걸로 고민하셨죠. 그리고 대학을 어느 대학을 할 것인지 무슨 과를 선택할지 고민하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는 어느 회사에 갈지 그리고 승진 때문에 걱정을 하죠. 그런데 기승전결의 마지막 은퇴하고 나서는 결국 치킨집을 차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평균 은퇴 연령이 52세입니다. 그리고 은퇴한 사람의 10%만이 생활비가 여유 있다. 이 말은 곧 44%가 빈곤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후 준비에 큰 돈이 생길 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천천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죠. 여러분 지금 몇 시에 계십니까? 사람 일생을 24시간으로 비유하면 평균 수명을 80으로 볼 때 25살은 오전 7시 30분. 아마 30세는 오전 9시겠죠. 그리고 60세가 되면은 저녁 6시로 직장인이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시간을 즐길 때입니다. 그런데 만일 일을 제대로 못 마쳤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야근을 해야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기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정년퇴직 이후에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은퇴라는 것을 한자로 풀어보니까요 조금 부정적인 은혜예요. 소위 말해서 수물은 그리고 물러날 퇴, 그러니까 물러나서 숨는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은퇴는 늙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통해서 한 번은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은퇴는 영어의 리타이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를 새로 바꾼다 이렇죠. 그래서 존재 가치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결국은 경제활동기에 돈을 비축하고 또 경제교육을 철저히 받고 그리고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묻는 이가 없지만 그것을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누가 물으면 말문이 막힌다. 바로 은퇴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발전적 과정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충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일에서 물러나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사자성어로 네 자를 뽑아봤습니다. 고진감래 다 아시죠? 고생 끝에 낚시 온다. 공자 말씀도 이렇습니다. 천재도 노력한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첫 번째 쓸 고는 고생을 즐겨라. 백종원 예능 프로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지는 다할 진으로 진정한 시간 관리를 깨달아라. 젊었을 때 한 시간은 나이 들어 10시간보다 더 귀하죠. 그리고 감은 달감으로 감으로 하지 말고 과학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투자 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올해는 내일의 건강 균형을 지켜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영적 성숙함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을 즐겨라. 삶의 고통은 행복의 메신저다. 이랍니다. 걱정도 양약으로 쓰면 행복을 주는 병균이 되겠죠. 고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자신을 찾아내는 것이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주인이 아닌 하인처럼 수단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뉴노멀이라는 말이 있죠. 직장 다니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돈을 버는 시대, 소위 말해서 긱 이코노믹이죠. 1920년도에 미국 재즈클럽의 단기 계약 연주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지금은 기업도 우리도 모두 필요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진정한 시간 관리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교육비로 많이 투자하는데 과연 그 사교육비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한번 가슴에 대고 반성해 보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가정에 사교육비로 드는 비용이 최소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40만 원을 연복리 5%로 20년간 운영을 했다 하게 되면 좋기 3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로서
아이가 성인으로 출발하는데 큰 돈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사교육비를 들여서 했지만 막상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전공과는 다른 일을 하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생각과 판단에 따르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진정한 시간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감으로 하지 말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돈의 속성을 이해하고 노후 준비에 필요한 투자, 효율적인 방법,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분산 투자와 장기 보유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내일의 건강을 지키기인데요. WHO는 건강을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허약한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영적인 건강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느낄 때 돈이 원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돈은 무생물로서 죄가 없습니다. 돈은 주인이 되기도 하고 하인도 됩니다. 돈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허락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장수시대와 귀한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일찍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경제 공부를 해서 부자가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근거 없는 낙관론이든지 언제든지 난 할 수 있다라는 핑계를 벌였을 합니다. 지금 즉시 올바른 자산 관리를 통하여 행복한 내일이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